자, 이제 12장 개념 확인 문제 중에서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S가 나오면 우리는 문제 풀 때 그냥 BR2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둘 건 저 농도의 BR2가 공급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MBS의 구조는 시험 문제 주어지니까 뭐 안 외우셔도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외워져요. 반복하다 보면. 이게 MBS의 엠브로머 석시니마이드. 여러분, 이 녀석이 그 HBr이 주어지죠. 이게 전파 1단계에서 HX가 만들어지잖아요. 라디칼 치환 반응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시면 전파 1단계에서 HX가 만들어집니다. 이 HX가 존재하면 이렇게 그 산염기 반응을 하겠죠.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 반응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2장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염기의 짝산을 그린 겁니다. 그죠? 산의 짝염기는 Br-가 되죠. 그래서 이 Br-가 여기는 이 브롬을 공격하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전자쌍을 움직이면 브롬과 브롬 사이에는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오각형 고리에 이렇게 질소가 있고, 여기에는 이중 결합이 생기겠네요. 여기가 O, 여기 H, 여기. 그죠? 지금 이게 무슨 구조냐? 에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케토 구조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를 CO 이중 결합 만드는 대신 여기를 NH 결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케토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토토모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죠? 토토모아를 통해서 엠브로모 석신 이마이드가 그냥 석신 이마이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고체로 나중에 부산물로 얻어내거든요. 이 구조도 이게 고체예요. 고체 솔리드예요. 솔리드여서 나중에 필터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저농도의 BR2가 계속 이렇게 공급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잘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BS가 HBr가 만나서 계속 BR2를 꾸준히 반응 용기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가보죠. 다음 원옥텐 가지고 브로미네이션 하라고 했어요. 라디칼 치환 반응 하라고 한 거죠. 그럼 원옥텐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소를 8개를 그리고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이제 MBS에다가 빛 이렇게 반응시킨 거죠. 그럼 여기서 브롬 라디칼이 이렇게 게시가 돼서 우리는 이 알릴 자리에 있는 H를 균일 분해해서 우리는 알릴 탄소 라디칼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알릴 탄소 라디칼은 공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때 이 브롬 라디칼이 여러분, 여기는 CH 결합을 균일 분했기 때문에 HBr이 존재할 테고, 이 HBr이 누구랑 반응하면 NBS랑 반응하면 우리가 풀었다시피 여기서 누가 공급된다? Br2. 그죠? 여기도 Br2 이렇게 공급되겠죠? 그러면 이제 라디칼 치환이 일어날 텐데, 전파 2단계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CBr 결합 더하기 우리는 이렇게 CBr 결합 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Br 라디칼이 재생산되는 걸 그려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생성물의 구조가 두 가지죠. 이렇게. 누가 메이저냐? 제가 설명드리기로 사슬의 말단에서 일어난다, 라디칼 치환이. 그럼 얘는 사슬의 내부가 되는 거고, 얘는 사슬의 말단에 라디칼이 있으니까 메이저는 이쪽이 메이저고 이쪽이 마이너죠. 그리고 암기하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가 1치원 알켄이고 여기는 2치원 알켄이니까요. 이 알켄이 더 뭐하다고요? 안정하죠. 안정한 알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슬의 말단에서 라디칼 치환이 일어나야지만 치환기 개수가 많은 알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비대칭 알릴탄소 라디칼이 이제 중간체로 얻어지는 경우에는 사슬의 말단에서 라디칼 치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컨주게이션 된 다이앤의 제법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BR이 있으면 알릴 자리에 BR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강염기 처리하면 우리는 여기는 이 베타수를 뜯고 파이 결합 만들고 얘를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컨주게이션 된 다이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이 알릴 자리에 이렇게 알코올이 있으면 여기다가 짝염기의 친핵성이 없는 산을 넣고 살짝 가열해주면 알릴탄소 양이온 중간체 거쳐서 이 원 메커니즘으로 탈수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뭐 의미상으로 HX를 제거하는 E2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H하고 OH 물 분자를 빼낼 때 이 원탈수를 하든지 여러분들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제거 반응을 통해서 이런 컨주게이션된 파이 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4번인데요. 자, S 트랜스죠. 지금 요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 다 트랜스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S 트랜스를 S 시스로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빨간색을 그리고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그리고 이중 결합을 시스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일단 다 시스로만 표현해 둘게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가 E알켄이고 여기가 E알켄 트랜스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가 E잖아요. 그럼 바깥쪽, 여기는 G죠. 얘는 안쪽. 얘는 G고 얘도 G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얘는 안쪽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빨간색 결합이 돈다고 할지라도 회전은 가능하지만 이 이중 결합의 이 두 치안기의 입착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중 결합에 여전히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 결합은 트랜스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평행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지금 S6 형태가 되면 이런 입체 무리가 상대적으로 생겨요. 맞죠? 얘는 CH3랑 붙겠죠. 얘는 굉장히 큰 입체 무리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의 방향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 무슨 형태로 많이 존재할 거예요? S 여러분 트랜스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죠. 크기를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존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매우 큰 입체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S6와 S 트랜스 관계는 이형태체 관계예요. 동일한 분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케이. 결합 회전에 의해서 상호 전환되는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일산 부타다인에다가 HBr을 첨가하면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있지만 동등한 두 개의 파이 결합이니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이런 알릴탄소 양이온을 만들고 이 알릴탄소 양이온이 공명 구조를 가지니 파이 전자의 재배치로 다음 같은 공명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H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Br-가 각각의 탄소 양이온과 이제 반응해서 그려지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될 테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자리에 이렇게 첨가됐을 때 얘를 1, 2 첨가, 1, 2 어디션이라고 하고 얘를 1, 4 첨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첨가, 1, 4 첨가 생성물이 생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계가 RDS란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속도 결정 단계 에너지 도표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장벽을 타고 낮은 에너지 장벽을 타고 빠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장벽을 타고 넘어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K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쪽을 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디를 나눴을 때 여기를 나눴을 때예요. 여기 점선 오른쪽 여기에서 이제 속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반응의 전체 속도 결정 단계는 여기가 RDS가 맞고요. 왜냐면 이만큼이 활성 에너지니까요. 됐죠? 그래서 점선 오른쪽 여기 반 잘라서 그죠? 이 알릴탄소 양이온 기준으로 활성 에너지 장벽을 나눠서 우리가 속도론적 생성물을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 그죠? 그리고 연력각적 생성물은 안정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론적 생성물은 1, 2 첨가 생성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알켄과 여기는 알켄의 안정도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1, 4 첨가 생성물이 이게 2치환이기 때문에 2치환, 여기는 1치환이죠. 그래서 2치환 알켄이 더 뭐하니까 안정하니까 연력학적 생성물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암기하셔도 되는데 상대적 저온 얘는 1, 2첨과 상대적 저온에서 얘가 되는 거고요. 상대적 고온, 고온에서는 1, 4첨가 생성물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시작돼서 알릴탄소 영인을 만들고
요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죠? 얘가 만들어졌다가 반응이 끝나버리면 좋은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가역이 됐다가 알릴탄소 양연에서 다시 높은 에너지 장벽을 타고 넘는다는 얘기는 온도 조건이 높을 때 얘기죠. 활성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면 얘를 넘어서 연력각초로 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온일 때 가역이란 얘기는 요렇게 요런 의미예요. 요렇게 와서 1, 2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알릴탄소양에서 1, 4로 넘어가서 반응이 끝난다. 이게 가역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파이 전자고요. 여기 파이 전자가 이제 동등하지 않죠. 이 빨간색 파이 전자가 반응하면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자, 여기다 D를 넣고 이런 탄소 양유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의 공명 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탄소 양유 여기 D 그죠? 그럼 파란색 파이 전자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는 우리는 알릴 탄소 양이온이 그냥 2차 탄소 양이온보다 안정하니까 여기다 D를 넣고요. 여기다 탄소 양이온을 만들고 그리고 공명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맞나요? 제가 파이 결합 위치를 잘못 그렸군요. 자,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여야죠. 여기 탄소 양.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양이온의 안정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얘는 알릴 2차 탄소 양이온, 얘는 알릴 2차, 얘는 알릴 2차, 알릴 1차죠. 이것이 공명 혼성화 돼 있어요. 각각의 양이온들이. 그럼 2차, 2차 공명 혼성화가 더 뭐하죠? 이쪽이 더 안정하죠. 안정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를 위에다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소가 들어 있고 여기 CL 이렇게 연결되는 것과 닭이 이제 여기에 CL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자리 요렇게를 1, 2 첨가 그죠? 얘를 우리가 1, 4 첨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론적 생성물을 무조건 1, 2에다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연력학적 생성물은 이중결합의 안정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이치원이죠. 그럼 여기서는 연력학적 생성물이 누군지 정할 수가 없어요. 온도를 높이더라도 1사 첨가 생성물이 메이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 1사가 섞이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얘는 여기 있는 파이 전자하고요.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동등해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따져보면 결합과 구조 관점에서 대칭 점이기 때문에 두 파이 전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어떤 파이 전자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럼 여기서 2단계가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H를 첨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H가 많은 곳에 H가 들어가면 여기가 돼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있으면 만약 여기다가 H를 넣으면 여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 얘는 3차 탄소 양이온이고 얘는 2차 탄소 양이온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그냥 2차가 아니라 무슨 2차죠? 알릴 2차예요. 누가 더 안정해요? 여러분 실제로 알릴 2차가 더 안정해요. 그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암기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공명 구조를 그려보면 이중결합이 여기 이렇게 재배치되고 여기죠. 이게 몇 차예요, 여러분? 3차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2차와 3차가 공명 혼성한 거고 얘는 3차가 그냥 혼자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안정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쪽이 더 안정하다고 해야죠. 안정하면 속도를 정상에서 빠르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생성물의 구조를 각각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죠? 이중결합은 있고 여기 H 여기 CL 더하기 이제 여기 있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CL 그러면 자 얘는 이웃자리에 첨가됐으니까 1, 2 첨가죠. 얘는 1, 4 첨가죠. 그래서 고온이 되면 이쪽이 저온에서 얘가 속도론적 생성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 결합의 안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누가 더 연력학적인 생성물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3치환이고요. 여기는 2치환이에요. 그러면 3치환이 더 안정하죠. 얘가 T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분 속도론적 생성물과 연력학적 생성물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온이 되건 고온이 되건 생성물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같은 탄소 양이온을 그리겠죠. 그러면 아니죠.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같은 탄소 양이온을 그려야죠. 여기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공명운성화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는 다음 같이 그려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반응하면 우리는 알릴탄소 양이온을 그려야 된다는 걸 기억 꼭 하시면 여기 양이온을 그려야 되고요. 공명 안정화되어 있으려면 공명 구조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누가 더 안정한지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얘는 3차 탄소 양이온이고 얘는 2차 탄소 양이온. 얘는 2차고 1차죠. 어느 쪽이 더 안정해요? 왼쪽이 더 안정하니까 이건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죠,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양이온이 없어지고 여기 양이온이 없어지고 여기 양이온이 없어지고 여기 양이온 각각 없어지면 이렇게 없어지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BR이죠, BR. 그리고 여기에다 BR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H, 여기 BR, 여기 H, BR 이러니까 얘는 1, 2첨가, 얘는 1, 4첨가죠. 그래서 1, 2첨가에 무조건 뭐라 적어주면 되죠? K라고 적어주면 되죠. 연력학적 생성물은 이 이중결합의 안정도 따진다고 했는데 누가 더 치환기 개수가 많아요? 얘가 더 많죠. 하나, 둘, 셋, 3치환, 얘는 2치환이니까 이쪽이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 조건에서는 얘가 메이저지만 높은 온도 조건에서는 오른쪽이 메이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컨주게이션 된 다이앤의 첨가 반응을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이제 고리 협동 반응인데요. 고리 협동 반응은 영어로 페리사이클릭 리액션이에요. 페리사이클릭 리액션인데 오케이. 자,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고리 첨가 사이클 오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고리 첨가.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음 과정에 다음 챕터에 어 시그마 결합 재배열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시그마 결합 재배열. 시그마트로픽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와서 이때까지 전자고리와 일렉트로사이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디엘셀더 반응 있죠? 디엘셀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고리 첨가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클라이센 재배열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이미 나왔던 코프 재배열 이런 것들이 다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센 재배열, 코프 재배열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다음 챕터 가서 잘 공부하면 우리가 될 것 같고요. 클라이센, 자 클라이센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클라이센 됐죠? 이 전자고리아는 실제로 한 번도 안 나와서 얘는 그 한 번도 제가 제대로 강의한 적은 없어요. 맛배기로만 좀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여전히 피트 시험에 이 두 가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8번 가보죠. 8번은 디엘셀더 반응을 하면 이제 내항 규칙을 해야겠죠. 이제 고리형 단위에서 내항 규칙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려면 가장 간단하게 뭐 이 사이클로펜타다인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카보닐 그죠? 이거 알데하이드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렇게 여기 4파이 전자하고 여기 2파이 전자가 반응해서 DL셀도 반응을 할 텐데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사각형 고리가 이렇게 오각형 고리가 있고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죠. 여기 파이 결합이 이렇게 끊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에 탄소 이중 결합의 파이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결합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CO 이중 결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피오비탈하고요. 실제로 여기 피오비탈이 여기 피오비탈하고 여기 피오비탈이에요. 이 피오비탈이 여기 알켄에 있는 여기의 피오비탈하고 여기는 여기 피오비탈 있죠? 요렇게 어프로치해서 오버래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이 점선으로 표현한 거 제가 요 표현한 게 이게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오비탈 인터랙션 첫 번째 오비탈 인터랙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도 p 오비탈이 있고 여기도 p 오비탈이 있죠. 맞죠? 근데 이 녹색은 시그마 결합을 새롭게 만들어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얘가 여기도 p 오비탈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카보닐이니까 여기 피 오비탈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터랙션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 상호작용을 2차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2차 오비탈, 2차 오비탈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2차 오비탈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 전위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해져요. 이게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표현한 건데 제가 이렇게 2차 오비탈 상호작용으로 해서 이 TS가 안정해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리 이고리 구조로 이렇게 사이클로 핵생 구조를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이제 알데하이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육각형 고리에 만들어진 육각형 평면의 아래쪽 6시 방향이 엔도 방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요 그림을 좀 잘 그려주시고 우리 필수룸 교재도 잘 나와 있으니까 생성물의 엔도 생성물을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TS가 안정하다는 게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서머다이나믹 프로덕트가 아니라 키네틱 프로덕트라는 것도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2차 오비탈 상호작용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를 볼 건데요. 여러분, 사이클로펜타다이에는 쟤네들끼리 딜셀더 하죠. 맞죠? 쟤네들끼리 딜셀더 반응을 해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4파이라고 하고 여기 2파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딜셀더 반응합니다. 그래서 딜셀더는 다 육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 고리 구조가 되고 여기는 요 위치를 우리는 엔도 생성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업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파이 전자, 여기가 기존에 하나 남아있어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생성물은 다 뭐냐? 엔도 생성물을 표현한 거고요. 이 둘의 관계는 이난티어머입니다. 상온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이머 형태로 존재해요. 다이머 이합체로 사이클로펜타다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이머를 이용해서 모노모로 만들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거울상 이동체만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더 높은 온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지금 이 결합과 이 결합이 디엘셀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트로 디엘셀더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결합들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오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될 테고요. 그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더하기 오각형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중결합 하나 있고 다시 여기 이중결합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단량체 모노모라고 하죠. 모노모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크래킹이라고 하고 열분해라고 하는데요. 뭐 레트로 디엘셀더, 역 디엘셀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엘셀더 하면 여러분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디엘셀더 반응에 만들어진 결합은 육각형 고리의 사이클 헥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결합이 여기 파이 결합 하나, 이렇게 시그마 결합 2개죠. 이 만들어진 결합들을 이렇게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 맞죠? 이렇게 사이클 헥센을 찾고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엔과 이렇게 알켄으로 쪼개는 게 레트로 디엘셀더 그죠? 열분의 과정도 레트로 디엘셀더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9번까지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여러분 틀린 문제 잘 정리해 주시고 여기선 디엘셀더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가장 빈출되고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